박지훈 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우리 박지훈 부장님 기다리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네. 코스닥 어떻게 보면 경사 아닙니까? 30주년 기념일 뭐 성적은 크게 좋진 않지만 같이 좀 힘을 내주셔야 되는데 뭔가 또 걱정도 있는 얼굴이십니다, 우리 부장님. 그러니까 이제 또 속지 말자라는 또 속지 생각도 말자. 있는데 네. 또 속지 말자? 그래도 7월은 6월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까? 누군가는 또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오히려 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네. 코스닥이 사실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여의도에서는 약간 센 어투로 고아원 가기 전에 마지막 주는 짜장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이고 그런 이야기가 또 돌아요. 아니면 예전에 지금은 야구 잘하시는 팀이지만 한화 이글스 네. 1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11대 한 1, 2 따라오면 관중석에서 막 열기가 막 드디어 시작이다. 드디어 네. 시작. 그런 느낌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죠. 오늘 시장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ASML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램 리서치 이런 전공정 장비주들이 일단 되게 좋았고 미국에서도 후공정 보면은 뭐 테러단 이런 종목들도 또 뜨겁게 올라오는 모습들 보니까 네. 한국으로 보자라면 아무래도 뭐 용인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뭐 광주 쪽 이런 부분들 진출하는 거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을 용인이랑 합쳐버리면 거의 4,0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4,700조 정도가 찍혔더라고요. 네, 그렇게 숫자로 되면 보면. 당장 뭐 삽을 푸는 건 아니겠지만 네. 내년 이후의 일이겠지만 일단 전공정, 클린룸 세우고 전공정 장비 채우고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 채우고 이런 스토리가 또 맞아 떨어지니까 장비주들 되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걱정되는 거는 용수의 문제, 전력의 네, 문제 그렇죠. 이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전력기기 종목들이 날개를 오늘 폈다. 네.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저기 또 미국에서는 블룸에너지가 네. 또 어마어마한 또 투자를? 아마 지금 장 끝나고도 아마 급등하는 모습이 아마 12%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급등했었어요. 뭐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블룸에너지의 밸류체인 종목들도 오늘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들이고 뭐 예를 들자면 비나텍 같은 종목들도 오늘 네.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들처럼 뭔가 강력한 모멘텀, 강력한 수주 아니면 이제 실적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면 이런 약간 MSG만 좀만 쳐주면 수급은 좀 비어 있는 코스닥 영역이기 때문에 학수고대하는 모멘텀을 지금 쫙 벌리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종목들이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 균형감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희망 고문이 좀 있는 오늘 하루이기도 하고 수요일이 왠지 코스닥 매수할 숫자처럼 정말 이렇게 뭔가 오늘은 거래량도 제법 조금 활기차게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근데 네. 또 저 켠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한지 그러니까요. 빠지지. 지금 각각 3%씩 그렇죠. 빠집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코스닥이 오르니까 빠진다? 아니에요? 이건 약간 논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다? 제가 뭐 언제는 논리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좀 뭐랄까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라면 네.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가 그렇죠. 있지 7월 않습니까? 7일. 7월 7일 잠정 실적. 그러면 저번 분기 때 그때 여의도의 분위기를 한번 감아 보면 네. 그때는 실적 발표 앞두고 한 일주일 전부터 올랐어요. 뭔가 여의도에서의 분위기는 컨센보다 조금씩 올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하우스는 정확히 맞출 정도로 네. 그 서프라이즈를. 네. 근데 이번 삼성전자 잠정 실적 관련돼서는 우리가 스트릿 컨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로 공표된 컨센서스가 있는데 한 대략적으로 한 평균 85조예요. 그런데 85조였는데 이건 충당금 다 빼지 않고 빼지 않고 썸했을 때 네. 85조인데 근데 한 달 전 분위기는 또는 2주 전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네. 분위기는 야 이거 충당금을 덜어내고도 100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했어요. 얘기가 나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최근에 증권사별로 레포트들이 업데이트한 거를 살짝 컨닝질 해보면 톤을 좀
다운시키는 분위기입니다. 톤 다운이요. 그러니까 충당금을 빼고 한 80조에서 90조 사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야 이거 서프라이즈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7월 이제 첫날인데 어저께까지 정말 6월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뭐 월간으로 보면은 뭐 지수는 변함이 없다면서요, 코스피는. 아 네. 그래요? 그대로라면서요. 근데 뭐 사이드카가 10번, 서킷이 3번 이거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한 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 영역에서는 심지어 95% 영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의 종목들에 대한 하락률은 거의 25%를 넘어서는 모습들이니까 네. 완전 뭐 빈익빈 부익부의 흐름이 너무 극단화 쏠림이 심했는데 오늘 보면 이제 다시 시장은 수출 데이터를 또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월 초에는 수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살짝 뚜껑을 열어보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올 만한 그런 품목들이 몇 가지 보이죠. 그런 것들 보면 일단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그다음에 반도체 영역에 대해서도 장비라든지 소재단에서의 수출 데이터들이 조금 애드업 되면 생각했던 약간 뭐랄까 클러스터에 대한 모멘텀이 아닌 네. 실제 수출 데이터에 의한 어닝이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반대 영역에 저기 실적 시즌이니까 또 겁내는 또 영역이 있는 거죠. 바로 2차 전지와 바로 바이오? 바이오죠. 어. 자, 일단 제가 이따 장표도 보여드리겠지만 네. 7월과 8월은 학회 모멘텀이 없어요. 제약바이오. 그럼 네. 모멘텀, 학회 모멘텀 제로.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까? 제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제약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미국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흐름이 굉장히 좋죠. 지금 좋아요. 네. 고무적으로 좋죠. 왠지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만 정말 신약이고 임상이고 정말 이런 멋들어진 사업을 하는 것 같고 왠지 한국 시장의 제약바이오 종목은 다 민간요법 치료하는 그런 회사들처럼 정말 평가 절하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네. 어닝 모멘텀이 있는 제약바이오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정말 for example입니다. 최근에 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탐방을 가면 컨센서스를 대폭 하향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키높이가 매우 낮아졌고 네. 시장에서 생각했던 그 기대가 완전 저 바닥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셀트리온 탐방을 가보면 물어보죠. 많이 좀 어깨에 힘을 많이 쭉 빼셨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그 컨셉보다는 뭐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약간 미국 느낌으로 가네요. 예, 약간 미국이 좀 기대치 낮춰놓고서 네. 서프라이즈하게 아하. 항상 내잖아요. 그래서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뭔가 코스닥의 어떤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 통틀어서 이제 제약바이오의 실적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저께 졸투 보고서 나오면서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5%는 아니더라도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한 9bp 정도 올라온 모습들이는 결국 금리에 대한 요 키워드는 제약바이오한테는 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은 워낙에 지금 수급이 비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생각보다 이 코스닥이 반등하는 종목들 쭉쭉쭉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 거래량이 급증을 못합니다. 거래량이 급증을 못한다는 거는 찐 바닥은 아직은 세모표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코스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만 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또 내일 또 어떻게 보면 큰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큰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이 또 반등해주면 다시 또 뜨거운 열기가 다시 또 찬물을 슉 이런 느낌의 어떤 수급이 다시 또 반전될 수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리밸런싱에 대한 매도 폭탄 물량 급한 거는 좀 빠져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되게 방향성 탐색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기금이 또 최근에는 언론에서 계속 막 이렇게 코너로 몰죠. 야 이거 연기금이 매물 폭탄 40조에서 70조 맞아요. 시장에다가 네. 붙는 거 아니야? 그게 또 유예 이제 오늘 재개 시점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걱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아무리 영끌을 해도 28%까지는 주식을 채울 수가 있는 모습들인데 네. 지금 한
31 뭐 요 정도라고 했을 때 최근에 좀 덜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초과된 물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하루에 던져야 할 물량에 대한 제한은 있는 모습들이기 네. 때문에 매물 폭탄은 너무 언론계에서 너무 겁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겁을 이렇게 주다 보면 연기금이 뜨거워 이럴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좀 매도를 자제하자라는 그런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연기금의 매도 폭탄 물량은 아마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소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니까요. 너무 겁내지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장표를 하나씩 보면서 오늘 좋습니다. 조금 한번 스토리텔링을 한번 이어져 가볼 건데요. 네. 하이닉스가 이제 ADR 상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부 원주를 매도할 수도 있어요. 원주?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페이스 X 상장하기 전에 네. 뭔가를 팔고 글로 넘어가기 위한 수급의 머니무브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물을 좀 팔고 아. 그쪽으로 넘어가서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했는데. 어허. 그쪽에서는 밸류를 더 많이 받을 수 그쵸, 있으니 그쵸. 네. 요런 머니무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음. 것들이지만 신주 발행이잖아요. 그렇죠. 신주 발행이니까 또 새로운 또 신규 자금 유입이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보다는 저쪽에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안 좋은 얘기죠. 그 ADR가 원주의 괴리율이 또 커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우선주. 괴리율이 네. 벌어지면 붙으려고 뭐 그런 그러죠. 모습들이 네. 후행적으로 오는 경우처럼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하이닉스에 대한 두 가지의 어떤 객체를 봤을 때 한국보다는 좀 미국에 상장되는 게 좀 더 많이 점수를 잘 받지 그러면 않을까라는 이제 불편한 게 좀 그 있을 수 부장님 있죠. 프리미엄이 ADR에 붙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TSMC를 봤을 때도 예. 이제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본주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호재라고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 그럴 거 수도 아닐까요? 있죠. 예, 그럴 그렇게? 가능성도 있는 근데 거죠. 그런 기대감은 사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최근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미리 좀 오른 부분들도 있어요. ADR 얘기만 나왔다 하면 막 10%씩 이미. 폭등하고 막 이랬으니까. 네. 예. 음. 그냥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이제 퉁 비교해 보면 딱 절반이잖아요. 영업이익만 보면 84라는 수치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171이라는 숫자 보일 겁니다. 딱 나누면 아마 이 정도 떨어집니다. 영업이익 단에서의 이런 체력이 다른데 PER 밸류는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ADR 상장하게 되면 자 마이크론을 따라가자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게 있어요. 네. 자 이게 보시면 제가 사실은 어저께 그 삼성 전기 수주가 아마 나왔는데 오늘 움직임을 보면 하락해요. 좀 약하죠. 근데 어제 급등했어요. 어제 7, 급등했는데 8%, 근데 7, 8% 문제는 급등했어요. 옆 동네에 살짝 해보면 음. 이것도 좀 자존심 상하는데 네. 일본 축구 잘하잖아요. 잘하죠. 저 축구에게. 그날 네. 2시에 갑자기 이제 약간 소변이 마려워서 잠깐 2시 반에 눈을 떴거든요. 브라질과의 경기. 그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뭐 브라질 워낙 잘하지만 네. 일본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뭐 무라타라든지 큐리옥스라든지 뭐 태양유전 네.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이비덴 이런 종목들 보면 굉장히 주가가 여전히 좋다라는 오늘 모습들입니다. 심지어 니케이 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 2% 하락할 때 2%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대만의 야게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MLCC 가격이라든지 뭐 캐파시터 가격을 또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쪽은 굉장히 지금 고무적으로 열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주가도 여전히 당연히 플러스 강한 값으로 화답을 해주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또 코스피 또 기울어진 운동장 역할을 또 했던 주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과의 뭔가 약간 시속 게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패시브 자금이 조금 덜어내고 있는 모습들도 사실은 목격이 되는 네. 것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목표 주가는 저희가 세게 업데이트를 하는 차원으로 NH하우스뷰는 300만 원으로 TP를 올렸다라는 점을 오늘 올렸습니다. 네. 오늘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MLCC 가격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20% 올리고 2028년 내후년 연간 30% 인상하는 흐름들이다. 이게 바로 어닝으로 연결될 것들인데 중요한 건 지금 어제 공시를 보면 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을 해보면
구글일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 글로벌 빅테크야. 예, 요게 누구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례적인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빅테크의 직접 대규모 계약 공시는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AI 서버용 MLCC 쇼티지 우려가 본격화된다라는 점인데 요거 보시면 재밌어요. 2분기 영업이익을 4천억인데 연간 한 87% 상향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는데 네. 요것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수주 내용들이 2027년에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닝에 대한 3분기 기대감은 더욱 고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민했을 때 충분히 삼성전기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비싸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목표가를 올리는 명분 있는 근거들이 계속 지금 탑재가 되고 있다는 점이어서 그러면 삼성전기를 볼 거냐 아니면 코스닥이 올라오니까 삼성전기 띠에 관련된 기판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또 MLC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사막 컨덴서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또 기판 쪽에 좀 약간 스펙트럼을 넓히면 뭐 이수페타시스 또 어저께 15% 이상 오른 대덕전자라든지 또 심텍이라든지 또 LG 쪽으로 볼까? 그러면 LG 이노텍도 충분히 그렇죠. 나올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소재단이나 부품단이나 이런 종목들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약간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괜히 빠진 종목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지주사가 오르죠. 네. 증권주도 오르죠. 네. 약간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은데 지금 괜히 다른 외생 변수 수급 이슈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오늘 튄다는 얘기예요. 그냥 소부장만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른 영역들도 좀 올라오는 점이 저는 고무적이에요. 에브리싱 랠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시장의 질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두산이 오르면 두산의 또 밸류체인을 봐야 돼요. 두산전자에 공급하는 소재단 예를 들자라면 파미셀 같은 종목들도 역사적 밸류 하단에 지금 찍었던 상황이에요. 자, 좀 큰 종목 얘기할까요? 현대차 보세요. 밸류 딱 하단에 찍고 오늘 반등 시도하려고 막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 현대차 흐름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많이 지금 안 이제 좋죠. 네, 1.3% 오늘도 빠지고 있어요. 대로 오늘 빠집니까? 고점 네. 대비 조금 밀려요. 윗거리를 잡고 현대차가 이유가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빠지는 이유가 지금 박스 하단에서 여기서 지금 밀리면 현대차는 차트가 좀 무너지는 있어요. 차트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자리에 매김하고 있는 현대차의 차트인데 일봉 차트가 2분기가요.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대략 3조 예상합니다. 이게요. 연간 YOY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러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물론 이유는 신차 모멘텀 없다라는 점과 국내 현대차의 이 벤더들의 부품사 화재가 있어서 생산 차질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네. 이러한 이슈 때문에 중동 수출의 판매가 좀 감소됐다라는 영향 때문에 이런 YOY 마이너스 18% 예상되는 수치가 지금 가이던스인데 하지만 하반기에 환율이 어느 정도 1,500원 이상대에서 좀 놀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유럽 아이오닉 3 그다음에 국내 그랜저, 아반떼, 산타페 등의 이런 신차 출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좀 찍었다. 즉 어떤 거 실적에서는 턴어라운드가 이제 3분기부터는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이 자동차 섹터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공통적인 의견일 겁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다운그레이드 안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차는 또 피지컬 AI 모멘텀이 또 하반기에 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딱 가미했을 때는 현대차가 지금 매수를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뭔가 바닥권 잡는 움직임만 이번 주에 주봉상 긴 기분 나쁜 장대 음봉 나오면 현대차는 매수 금지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번 주에는 주봉상 도지선 나오거나 십자가 모양의 차트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하락분을 목요일 금요일 정도는 좀 반전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조금은 다음 주에 올라오는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실적이 마이너스 18%가 된다는 건 확정이 아니니까 네. 네. 마이너스 20%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2%가 될 수도 있고 쇼크가 나올 수도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대기 매수세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선봉장 역할하고 보초 쓰고 싶지 않은 물량들이 있을 거고 기울어진 운동장 성격 때문에 야 내가 지금 소중한 나의 자금을 일단 좀 수급이 텅텅 비어 있는
코스닥 소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에서 내가 놀고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도 사실은 있는 것들이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며 반도체잖아. 그래도 반도체가 짱 아니겠니? 그러니까 굳이 현대차 살 바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밀리면 걔네들도 사는 게 낫겠지. 오늘 삼성물산 빠지죠? 네. SK 스퀘어도 좀 빠지죠?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조정받으면 살려는 움직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 현대차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관련돼서는 이런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 상황 잠깐만 점검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데 낙폭 많이 줄이고 있고요. 네, 줄이고는 있는데 도대체 저는 오늘 시총 대비로 쫙 봤어요. 네. 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오늘은 오르는 종목이 더 많죠. 숫자로는. 종목으로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코스피 시총 대비로 10위권까지는 싹 다 파란불이에요. 지금 삼성전기가 양전에 성공했어요. 아, 양전을 했나요? 네. 혹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리밸런싱?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총 단으로 가장 큰 것들부터 이제 살짝 이제 매도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시총을 오늘 떠나서 올랐던 종목을 조금 비중을 줄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갈까요? 혹시 뭐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장 상황 한번 봐주시면 네, 반도체 왜 한번- 빠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아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 HS도 하면 보이실까요? 네,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3.5%, SK 스퀘어 등 하이닉스 이런 지금 시총 순위대로 지금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 SK도 많이 빠지네요. 지주사도. 어우, 그다음에 10%나 빠져요. 예, 근데 LS 일렉도 오늘은 전력에서 전력 좀 쪽이니까. 어제 오르고 있고 네. 오늘과 전력에 대해서는 한 말씀 좀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LS 일렉이 북미 지역 지금 수출량이나 지금 데이터 값이 지금 중간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상했던 목표를 이미 상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HD 현대일렉은 뭐 HD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최근에 콜라보레이션이 매우 좋은 모습들이서 이게 멀티플 더 할증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실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는 모습들이고 환율 효과도 아마 가미가 될 거고 아마도 환율 영향은 HD 현대일렉이 제일 셀 겁니다. 근데 지금 수주 데이터 값을 보면 LS 일렉이 굉장히 지금 고무적으로 올라옵니다. 아마 지주사 오늘 LS도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전력기기 매우 좋은 모습들입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빠지냐라고 질문한다라면 일단 지금 제가 전력을 왜 얘기했냐면 네. 기대치보다 지금 올라간 섹터는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하게 들어오기 마련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게 되면 조금 한번 무게를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고 그렇죠. 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한 올해 뭐 130조 매도한 상황도 많이 좀 덜어내려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 수급이 그냥 저기 본국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거나 홍콩으로 넘어가거나 싱가포르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 머니들이 덜 오른 종목들을 더 사냥하러 지금 머니 섹터의 종목 그런 머니 무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것도 사실은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삼성전자 움직임 보면 자 일단은 단기 21선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하회한 모습들이지만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오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얼마입니까? 37만 원이라는 무게감 요 기분 나쁜 음봉이 있죠. 요 기분 나쁜 음봉이 있죠. 기분 나쁜 밑골이 달긴 했지만 요 올라오려는 시도가 계속 나올 때마다 좀 버겁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급상에서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지금 중간 집계는 매수가 잡히지만 이 무거운 매도 물량이 조금은 수급에 올라가는 거를 좀 경계하고 오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연기금이야 지금 삼성전자 사겠습니까?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개인밖에 없을 겁니다. 개인밖에 없는. 금융투자도 사실은 개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금융투자와 개인의 수급이 단기 전고점 영역인 36, 7만 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리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100조 이상의 컨센을 달성하는 것을 학수고대할 텐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약간 팔이 앞자가 팔자가 지금 보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이크론과 분위기가 좀 다른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언론에서 보면 초과 이익에 관련된 환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내용들을 한번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면 그것도 사실은 수급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중요한 건 용인이든 광주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넓히다 보니까 그 자금의 용처에 관련돼서 약간 아리송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너무나 공격적인 스탠스로 지금 투자 활동에 좀 나서는 거 아닌가라는 네. 부분들. 조금은 타이트한 공급의 베이스를 유지하는 게 사실 반도체 업종에서는 좀 좋은 것들인데 너무 지금 급하게 투자의 행보를 공격적으로 지금 달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장기 사이클에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소부장이 훨씬 먹거리가 많겠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반도체 파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조금 뭐 소부장으로 가는 거 어떤 같은 큰 범주면 반도체니까 종목의 교체가 좀 일부 오전에 진행된 거 아닌가 네.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구간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네. 전체 시장에서 현물 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조 2천억 넘게 매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3조 7천억 그다음에 월요일에도 8조 2천억. 와, 이 규모가 진짜 그러니까요. 예전에 몇 천억 규모로 네. 왔다 갔다 했던 거랑 다르게 조단입니다. 계속. 지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5조. 그러니까 지금 19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하루 빼놓고 계속 조단위로 그 조단위도 평균 한 3에서 5조 정도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번 달에 연기금의 매도도 지금 불안하고 있는 상황을 네. 시장은 조금 경계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랑은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코스닥을 조금 일부 좀 매수를 하는 네, 거는 네. 다행인 거고 네. 개인들의 코스닥 매도가 나옵니다. 한 2천억 정도 나오니까 네. 제가 최근에 매일매일 장 끝나고 체크하는 게 코스닥 신용 비중에 관련돼서 계속 차트를 체크를 하고 지금 있는데 어때요? 그냥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신용이 빠진다. 신용이 빠져. 신용이 털린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신용이 정도. 그렇죠, 털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불편한 단어긴 한데 반대매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매매 물량도 사실은 오전에 8시 50분부터 9시까지 만약에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 담보 비율을 못 맞추는 뭐 투자자인 경우에는 네. 증권회사에서 강제로 하한가 매도 주문을 들어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털리고 또 올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신용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코스피는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신용이요.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이 좀 있겠죠. 자, 다시 장표로 넘어가야 돼서 네. 제가 좀 내용들을 조금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네. 7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원전주 어떨까요? 지금 상황을 제가 지금 원전주 부산 원전주 에너빌리티 볼게요. 한전 부산 어때요? 에너빌리티 현재 2%대 상승세, 한국전력 1.7%대 상승세 올라가네요. 보이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틸리티의 반란을 좀 기다려보고 있는데 유틸리티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네. 유틸리티는 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하나는 원전이 있고요. 하나는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는 일단 좋죠. 합격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원전이 지금 아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원전하고 유틸리티 특히 전력기기는 제가 7월 한 20일경에 아마 월요일일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이면 지금 신청하지 마시고 네. 날짜만 미리 먼저 오픈하면 한 7월 20일 정도에 한번 하면 어떨까? 오프라인 세미나 말씀하시는 오프라인 세미나 거. 여의도. 어디서 하시나요? 만약 하게 되면 여의도에서 할게요. 여의도에서 크게. 좋죠. 네네네. 크게 할게요.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왜냐면 하반기잖아요. 네, 요거를 저하고 전력이랑 원전은 저하고 저희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제가 좋아요. 부를게요. 네네네. 궁금해요. 하반기 원전 사실 상반기에 오실 거예요? 갈까요? 몇 시에 하실 거예요? 여도운 오면은 뭐 엄청난 우리 실무를 영접하러 여도운 씨 오후에? 가면 네. 제가 또 매니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요? 같이 네. 해요. 함께 합니다. 아이
스누피 주시는 거예요? 아이, 드디어? 그럼요. 예. 이거 그날 네. 해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을 다시 보자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유가 때문에 한전을 계속 실전 추정치를 계속 하향했거든요. 그게 멈췄어요. 일단 네. 한전은 그래서 물론 유가가 다시 또 급등하면 또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영업이익을 11조로 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 영업이익을 16조로 봤어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지금 한국전력의 시가총액만 보셔도 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저렴한 영역에 있는 한국전력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적 얘기 안 할게요. 밸류가 비싸니까 네. 일부러. 그래서 조만간 미국 원전 사업의 부활을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법안 마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매 지원하는 대출 약정까지 지금 발빠르게 6월 달에 다 진행됐던 얘기들이에요. 요게 진행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 원전 건설의 프로젝트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게 재건 때문에 오른 건지 원전 띵 때문에 오른 건지 모르겠지만 건설주 오늘 어떻습니까? 건설이 상한가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건설주가 네. 오르는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원전이죠? 일단 원전일 수도 있고 저는 또 재건일 혹시 수도 있고 반도체 뭐 그쪽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른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르긴 오르네. 재건 쪽도 괜찮고 양념이 원전 많아. 쪽도 괜찮고 네.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다시 또 건설주가 또 제법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올라오는 것들인데 중요한 이 SMR이라는 미국에서의 선택될 수 있는 큰 영역은 결국 대한민국의 K 원전, K 주식도 있지만 K 원전이 그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유틸리티의 반란을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진짜 많이 부분입니다.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반도체로의 쏠림도 있었지만 음. 반도체와 손잡고 올라가는 친구들하고 예전에는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반도체만 올라가다 보니까 되게 많이 소외감을 느끼셨을 맞아요. 거거든요. 네.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은데 왜 이러지 해서 근데 뭐 이를 찾다 보면은 뭐 전력 쪽에 있어서는 아 얘네는 비싸잖아 밸류에이션 봐 너무 높아 이러면서 이제 조금 등한시했었는데 네. 달라진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는 영역이 방금 원전도 기다리고 있지만 또 캐나다 군함 요것 쪽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선. 조선, 네. 방산, 조선 쪽. 오늘 보면 네. 하나오션 괜찮을 거예요. 네.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선 제법 좋습니다. 매수세가 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학수고대하는 또 모멘텀이 또 7월 달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보면 이거는 네. 참 제목을 이렇게 써도 되려나 어떻게 모르겠어요. 했었어요? 잠시 약에 취할 시간이 아, 필요한 바이오군요. 제약 바이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사실 종목들이 이 액티브 ETF는 얘들을 담고 있고요. 얘는 얘를 담고 있고 네. 그 종목들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한 거 있잖아요. 네. 그냥 겹치는 것들. 요 ETF마다 겹치는 종목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떠오르는 게 리가켄바이오랑 올릭스랑 알테오젠이 이렇게 겹치네요. 이런 것들. 요 세 종목은 얘네들이 다 상위에 랭크 될 정도로 좋게 보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쭉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면 주요 바이오 액티브 ETF는 이런 애들을 담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비중 순서대로 이렇게 달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쭉 한번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거 네. 같아요. 뭐예요? 일단 주식시장에서 기다리는 거는 한미약품. 한미약품의 이 다이어트. 근손실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데이터가 살도 어떻게 빠지는데. 나올 거냐?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죠. 빠지는 아니죠. 걸 방지하는. 그렇죠. 먹으면 생겼으면 좋겠다. 최근에 안 돼. 그럼 아예 노력을 안 하실 것 무서워. 같아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이제 주사를 맞으시는 네. 분들은 살 빠지는 건 좋은데 네. 제가 이제 이걸 뭘 느꼈냐면 제 동료인데 네. 한 20kg를 뺐어요. 그거 미국이 맞으시고. 마운자로로. 20kg를 뺐는데 네. 한 석 달 만에. 오.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헐쭉해졌어요. 네. 근데 단점이 뭐냐면 네. 이렇게 이제 남자들끼리는 가끔 이제 뭐 한 두어 달에 한 번 만나서 골프도 한번 치잖아요. 아, 운동하시는 골프 분들. 치고 네. 이제 샤워를 하러 아. 가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내려왔구나. 봤는데 내려왔어. 흘러내려. 얼굴 작아진 거는 좋아. 아. 뭐 홀쭉해졌으니까 네, 네, 네. 옷태도 나오고 네. 괜찮아. 아. 못 봐주겠어. 벗으니까
아니, 그분 운동을 근육까지 병행하지. 훅 빠지니까 이게 일단 근육이 없으면 이 드라이버 거리도 덜 나가고 아, 그래,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이게 저는 이제 다이어트 인생 40년이래. 22년 차. 23년 차. 23년 예, 차. 접어드는데 네. 이게 어쨌든 마흔자로 위고비가 먹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안 먹으면은 사실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렇죠. 한미약품은 한미약품이 근손실을 막아준다. 막을 수 있을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생기는 거죠.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고요. 근데 드디어 또 같은 이제 비만 치료인데 네. D&D 파마텍이 과연 기술 이전이 조만간 나올 거냐? 네. 이게 시장에서는 학수고대. 과연 셀트리온은 실적이 이제 올라오는 거 맞냐? 네. 이런 것들이 관심입니다. 문제는 미국 바이오가 올라온 거는 M&A로 올라온 것들이고 네. 한국 바이오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에로죠. 라이센스 아웃인데 기술 이전 계약 체결되는 게 과연 하반기에는 있는 거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쭉쭉쭉쭉 점검해 보면 아마 이제 화이자가 굉장히 지금 째려보고 있는 회사가 D&D 파마텍인 거죠. 임상 이상 결과가 좋은데 결과값 좋으면 충분히 이쪽으로 충분히 뭐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에는 학회가 별로 없어요. 네. 너무 더운 날 학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실적 시즌 겹치니까 전체적으로 평균값은 제약바이오 어닝 모멘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금리가 지금 또 4.4대에 머물러 있지만 네. 또 4.5를 또 피크를 치면은 제약바이오 그거 불편하거든요. 안 좋죠. 다만 수급이 비어 있다라는 점, 모멘텀은 살아 있다라는 점, 그렇죠. 미국의 바이오테크가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 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모멘텀이 섹시하진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모멘텀이 있는 거는 셀트리온일 수. 왜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제약 바이오에서도 실적주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7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코롱 티슈주인도 이제 7월에 또 이거 있어요. 7월 이슈가 요거 결과 나와요. 7월 달에. 임상 3사. 네, 요거 성공 여부. 네. 올릭스도 지금 대사질환 RNA, 이거 RNA죠. 이쪽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얘도 지금 기술 이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실적 외에 이런 어닝 모멘텀이 좀 있는 모습들이고 기술 이전 나온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 이것도 모멘텀이 좀 있는 회사. 시어스는 이제 해외 매출이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주목하는 부분들이어서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순환매 패턴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장님 나왔으면 저는 좋겠어. 학회가 많았던 상반기 초까지만 해도 뭐 예. 그때 학회에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죠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맞아요. 거의 그런데 뭐 금리도 안 도와주고 다만 지금 가격적이나 수급적으로 비어 있으니까 지금 매력적이다 보다는 차라리 정책 모멘텀이 코스닥 부양책으로 바이오가 수혜를 받겠다. 이게 더 우리가 그쵸. 믿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맞아. 싶긴 하거든요. 오늘부터 해서 여의도에서는 증권거래소와 그다음에 저기 호텔에서 콘네도테.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진행되는데 자, 안 그래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바이오 기업도 IR 어디 맞아요. 있나.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IR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IR도 있고 화장품도 일부 소부장 있고.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IR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보면 근데 그런 무슨 뭐 IR을 한다 무슨 뭐 이벤트를 한다 뭐 30주년 행사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다음 어떤? 이 장표. 자 지금 회색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순이익에 대한 합을 이렇게 도표로 만든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파란색이 뭔지 아세요? 제외. 이 두 종목을 제외한 막대 그래프인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건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도 어때요? 올라오죠. 그러네요. 그래서 쏠림해서 7월은 일부 분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7월부터는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좋은데 기업 실적이? 왜?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1560원. 불편하죠. 와. 불편한 환율인데 이 환율 효과 덕을 보는 섹터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수출. 예.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수출 데이터 항목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피 내에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순이익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뭐 코스닥 싫으시면 코스피 내에서도 괜히 몰매 맞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녀석들을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몰매 맞았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박지은 부장이 그러면 그 업종 안에서 가장 이제 이 친구는 너무 많이 맞았는데 오. 이 친구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고 실적 좋은 친구인데 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메모 순위로 들어갑니다. 꼽자면? 저 증권주. 그쵸. 증권을 지금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좋게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저는 뭐 증권주 생각은 저 이장표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증권주 실적은 당연히 좋겠죠. 제가 요 지금 얼마나 장표를 좋겠어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게 제가 생각하는 궤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6월, 7월은 계속 올라갔다 치고받고 맞아요. 그래서 뭐 종합주가 지수는 뭐 1포인트도 안 올랐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부침이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실적 시즌 도래하면서 이렇게 점선의 궤적을 전 그리거든요. 네. 이러면 당연히 반도체의 힘이겠지만 증권주도 같이 이 궤적과 동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보면 뭐 정책 이슈나 이런 부분들 얘기도 하겠지만 네. 거래량이 어마어마해요. 그쵸. 그러니까 빠져도 거래를 하니까 빠진다는 거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해요. 레버리지 네. 때문에 그러니까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이게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네. 레버리지 ETF의 네. 그 거래량이 어마어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저도 증권회사 다니지만 네. 뭐 이렇게 거래가 많을 정도면 그래요. 쏠림이 이해가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증권주는 PBR 또는 PBR 밴드도 괜찮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한국금융지주라든지 네. 키움증권은 모르겠지만 뭐 한국 뭐 미래에셋, 뭐 NH 뭐 이런 종목들 충분히 한번 저점 노려보는 전략도 제가 볼 때는 뭐 2분기 전략 중에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과거 신문을 찾아보면 이런 흐름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2026년에 시가총액 과거와 현재 흐름입니다. 이게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1990년대 때 주식을 한전이 네. 뭐 은행도 있고 한전 한국통신이 아마 KT일 거예요. KT. 그렇죠. 네. 야, 그러다가 드디어 2000년도에 삼성전자가 이제 완전 시가총액을 20 몇 년간 이런 모습인데 요 1등, 2등은 전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바뀔 때마다 항상 시장이 다음날 변동이, 맞아요. 변동이 흔들려요. 나오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순위는 좀 이렇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 SK스퀘어는 뭐 하이닉스랑 똑같다고 보고 네. 전기가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전기는 여전히 뭐 길게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저는 좋게 보는 모습들인데 5등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건드려야 돼요. 삼성생명은 빼야죠. 삼성전자 지분 때문에. 네. 삼성 전기 밑에는 현대차가 문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문제고요. 얘들도 빼야 되겠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얘는 좀 이제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 10등 안에 들어가 있는 고객들이 많이 들고 있는 현대차와 LG 엔솔의 화이팅을 그러니까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는 고민이 많은 종목이다. 고민이 많아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죠. 현대차, LG 엔솔의 화이팅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현대차 얘기 아까 해주셨으니까 엔솔 얘기 잠깐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엔솔이요? 네. 어제 엔솔 괜찮았죠. 2차 전지가 뭐 오늘 사실 에코프로 맞아요. 비엠발 유상증자 이슈가 가장 좀 센티를 맞아요. 악화시키는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어제도 9% 급락 LG엔솔은 그리고 오늘, 엊그제 많이 떴구나. 엊그제 네. 20%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오늘도 LG 엔솔 한 빠지나요? 2.7%. 2.7% 정도. 빠지네. 네. 근데 요 업황은요 다운 사이클 종료예요. 업황은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업황이 네. 우리가 뭐 2차 전지는 전기차 얘기지 안 하고 ESS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라이브를 잠깐 하는데 거기 들어오신 분이 LG엔솔 미국의 공장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LG엔솔 직원이라서. 근데 아. ESS를 그래서 여쭤봤더니 ESS에 대한 수준은 되게 단발성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전기차처럼 쭉 이제 뭐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ESS 한 번 설치되면 끝입니다. 무슨 그래? 그것도 제가 산업 구조를 몰라가지고 거기서 더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되나? 그건 그런 이제 생각도 그분의 좀 개인 들었어요. 의견을 들으신 LG엔솔 거죠? 직원이시니까. 직원이시라고 하는 분의 개인 의견을 들은 네. 건데 실제 별로 안 그럴 수도 좋다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네. 뭐 단발성이든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일단 볼륨감에 그렇죠. 대한 네. 부분들은 그렇죠. 맞아요. 여기 왜 적격 공급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요는 요만큼인데 지금 적격 캐파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 생산하는 공장을 ESS 공장 안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에 단에서는 여전히 공급을 못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약간 반도체 띠임인 거죠. 수요는 좋은데 공급이 지금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이렇게 맞춰주려면 2028년 되면 거의 맞춰요. 그러니까 6년, 27년에는 많이 이 수요에 단에 맞추는 캐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SDI와 LG 엔솔의 영업이 컨센서스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ESS의 단발성이든 좀 중기적이든 뭐 반도체처럼 장기 공급 계약은 아니더라도 네. 그런 수주에 대한 단발성 건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업황의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이슈 때문에 사실은 다운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인데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죠. 테슬라 판매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를 한 달에 한 5,000대에서 한 5,200대 정도 주문했다라면 지금은 한 달에 9,500대에서 11,000대 사이로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YOY 2배 성장했거든요. 네. 그럼 뭐 우리나라 예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래요. 그런 것들 보면 EV 역성장 미국에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이 그래프를 보면 LG 엔솔이나 SDI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주가는 빠져요. 네. 그래서 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거 좀 타이밍도 참 그지같이 했어. 이게 이 사실은 양극재 업체로서의 어떤 에코프로 BM에 사실은 그 자존심이란 게 있거든. 2차 전지의 소재단의 양극재 업체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지. 왜? 테슬라 밸류체인이니까 충분히 그런 자신감 있는 그래도 뭔가 다 이제 좋아질 거야 기대감이 좀 있었던 타이밍에 오늘 또 코스닥에 관련된 30주년 행사 전날 유상증자 똥을 뿌리냐는 거예요. 왜 오늘이지 그러니까. 물론 진짜. 다시 뭔가 사업을 확대를 하려는 거는 오케이 어그리 하는데 굳이 타이밍을 어제 잡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긴 하죠. 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LG 엔솔을 제일 선호하는 모습들인데 업황만 좀 점검해 보면 거의 바닥권이다라는 것들은 사실 많은 데이터에서 확인될 수가 있어요. 어떤 잣대를 대더라도 이거는 업황 다운 사이클이 좀 종료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안 올라서 문제지.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넘어가서 네. 내용들 이게 사실은 이번 7월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종목들이에요. 이건 캡처. 요거는 코어 전략과 있고 다른 전략이 있는데 요거는 코리아 웨이브라고 해서 충분히 요거는 여러분 한번 뭐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캡처죠. 밸류에이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사진으로 보자 이러면서 얘기해요. 이런 것들 보시면 이번에 저희 7월에 한 전략을 이렇게 종목들로 한번 잡아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왜 소부장이 별로 없어? 이게 그냥 한 예시니까요. 네. 당연히 소부장 좋게 보죠.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산 에너비트 껴 있고요. 좀 체크해 드릴 게 LS 릴레 꼈고요. 네. 조선주 꼈습니다. 이런 것들이고 MLCC 종목들도 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
밑에 전략은 뭐 항공 대한항공은 뭐 유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증권주 꼈어요. 그다음에 호텔 관련된 모멘텀은 GSPNL 요거 체크해 봐셔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한올바이오인데 한올바이오 넌 이유는 협력사죠. 이뮤노반트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날아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같은 협력사인 한올바이오파마는 주가가 왜 못 가? 못 갈 이유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수출 데이터 APR 뭐 최근 달바글로벌 체크해 보면 네. 야 유럽에서 해외에서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출 모멘텀 현지 해외에서 입지가 굉장히 K 뷰티로서의 자존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화장품도 이번 달에 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7월 시장에도 이제 불가피한 변동성이 우리 국장에서는 좀 펼쳐질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아유 변동성 하면서 도망갈 게 아니라 정말 상반기에 억울하게 주가가 하락했었던 종목들에 있어서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달리기 직전에 이제 7월 달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종목을 좀 추려봐야 돼 그런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천히. 왜요? 왜 급할 필요가 없어요? 7월 변동성이 있으니까. 전 급해요 지금.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네. 빨리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끝내달라고. 좀 마음 급해요. 코스피예요, 코스닥이에요? 마음이 급하다. 빨리 달려가야죠. 달려가야 지금 된다. 6월 달에 얼마나 얻어 터졌는데. 맞아요. 알았어요. 7월 마음 급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 천천히 하라고 하세요? 급하게 사세요. 지금 당장 매수 버튼 그 누르세요. 얘기가 아니라 종목 잘 고르자. 예, 네. 급하게 올라갔으면 회복 좋겠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급하게 올랐으면 좋겠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우리 상승 요정 박지훈 부장과 함께했는데 네. 아직도 코스피는 상승으로 돌아서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아쉬운데 네네네. 오후장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전략 후강으로 끝나는 날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늘 저는 오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봐야죠.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건 아니지만 좀 이제 6월에 힘들었으니까 7월 첫날에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거든요. 예, 코스피 힘내라. 특히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좀 흔들려가지고 아쉬운데 낙폭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오후장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